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오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방위 그리고 행안위가 비상계엄 경위를 따져먹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책임자들의 육성이 사실상 처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먼저 국방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또 확인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출석 여부, 이게 관심이었는데 상임위 개최 전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김 장관 결국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서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이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이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방첩 사령관 그리고 이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초 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를 수용을 하면서 면직이 제거돼 오늘 국방위 출석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김 장관 대신에 오늘 국방위에 출석을 한 건요.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었는데요. 이 야당을 중심으로 김 장관 불출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이 김선호 차관에게 대신 이 계엄 당시 상황을 캐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미처 알지 못했다. 이 김용현 장관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대답뿐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그것은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 묻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더니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불출석 논란이 이어질 듯합니다. 김 전 장관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기에게 있다. 이런 식의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오늘 국방위 어떻게 보면 그런 김 전 장관으로서는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고 또 사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조기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 추궁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국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장관한테 그 책임을 지라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의무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국회가 다시 또 의사결정을 달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이 그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어떤 다른 수단,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저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거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바 아닌가요? 요구했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저는 처리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 주장대로 꼼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 배성균 원소위원 나오셨는데요. 네. 근데 좀 다른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제 최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어쨌든 10시에 상임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네. 인사가 8시 반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 1시간 반을 못 기다려서 장관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일 텐데 네. 상임위에 나가서 국민 앞에서 입장도 밝히고 국민이 궁금한 부분을 설명할 일종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할 거라는 얘기들이 한때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없던 일이 됐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이걸 핵심 인사였으니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도 직접 나오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면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어제 계엄을 할 때 그저께 계엄을 할 때 그 국무회의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네, 흥분 네, 상태에 네. 있었다. 네, 이게 네. 아마 그 이후에도 상당히 지속됐는데 그 흥분 상태에서 뭔가 얘기하면은 또다시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통령실은 상당히 좀 이 어느 정도 톤 다운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나가서 국민들 혹시나 국민들 마음에 또 불을 지르는 얘기 하기보다는 좀 더 톤 다운을 해서 좀 정제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또 기류에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정의의 길을 간다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했던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지금 다른 이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은 다 몰랐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결국 국방부 장관이 해명을 하고 또 계엄을 직접 하자고 건의를 건의했던 한 당사자인데 당사자죠? 네. 자신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즉 국방부 장관이 해임이 돼서 자격이 없다면 그 다른 정부의 다른 인사가 나와서 또는 대통령실에서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 물론 뭐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를 또 수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국방위에서의 그런 어떤 추궁을 갖다가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그런 불만도 가질 만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야당이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 탄핵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부분이 읽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방에 와서 현안 질의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사실상 본인이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사실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밤중에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당연히 설명을 하고 직접 사과를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모든 상황들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타는 계속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책임자로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박 총장은 현직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박 총장이요. 역시 사실상 나는 나중에 전달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지어 계엄 선포라는 그 사실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일인데요. 12.3 사태가 충동적으로 이뤄진 매우 허술하고 성긴 계엄이었다는 일각의 관측이 점차 사실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요,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알았고 이 지휘관 회의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알았다고 답했고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역시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군 포고령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서 발표했다는 입장 내놨는데요.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 부분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 질문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과연 일국의 어쨌든 계엄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게 뭐 헌법적인 명분과 그다음에 타당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지 간에 일단 계엄이 발령이 됐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결국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역할은 계엄 사령관이 맡는 것이고 결국 그거를 지금 이번에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던 건데 지금 박 총장은 야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3일 밤에 11시 정도에 계엄 포고령이 1호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때 그 명의가 박완수 계엄 사령관이었고 사실 그 계엄 포고령의 지금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다퉈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그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본다면 본인이 거의 몰랐다라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실탄을 당시에 계엄군이 소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모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상계엄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혀야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해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조차도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 말고 과연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까지도 야당으로서는 이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어디까지 알았느냐는 걸 저희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서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안수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어느 정도 믿는다면 그러면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총괄적인 지휘를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사령관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그때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도 박안수 사령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지 또는 임명을 한다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 포고령까지도 국방장관이 직접 만들고 직접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박안수 전 사령관과 서로 얘기를 좀 맞춰보고 해야지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경기는 이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그날 봤을 네. 때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네. 그러면서 지적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방금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계엄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네. 적시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었고 시차가 상당히 있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그런 관련한 헌법이라든지 계엄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근데 지금 박안수 총장이 국방에서 한 얘기를 보면 지금 그 지적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엄 선포가 사실은 일부 아주 극소수에 의해서 기획되고 극소수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그거에 거의 사실처럼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이란 게 얼마나 중체대한 얘기입니까? 잘못하면 헌정 사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안보실장도 몰랐다고 하고 국무위원 총리도 다 몰랐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알았던 사람은 지금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일부 아주 최측근들 그 외에는 안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획된 계엄이 제대로 된 계엄이 제대로 된 계엄이냐 네.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박안수 계엄 사령관조차도 지금 왜 이분이냐 했는데 사실 애초에는 정상적이라면 합참 의장이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합참 또, 의장은 네. 또 해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육군 출신인 박안수 총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협의나 준비도 없이 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니 이게 계엄을 했는데 나쁘게 보면 거의 준비도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준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오늘 박안수 총장 그다음에 김선호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